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력, 경력 불문하고 현재 미국에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취업 영주권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이런 분들이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학생이신데 매년 3대1에서 4대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탈락하면 어떡하시나 이제 염려하신다거나 본인의 이제 전공 분야가 원래 이제 미국 회사들이 영주권 스폰서를 잘 안 해주는 그런 경우인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이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희망하시는 이제 직장을 잘 구할 수 없거나 직장을 조금 다녀봤어도 이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미국으로 아예 취업 이민을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직장 사업 경력도 있고 결혼 후에 이제 자녀분들도 있으신데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미국 이민을 한번 떠나보고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직업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 분야입니다. 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쪽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문과 쪽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이 한번 말을 붙여봤습니다. AMD, Accounting, Marketing, Design. 문과 쪽에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은 사실 이 취업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이렇게 코스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정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이제 F1 학생 비자로 받으신 다음에 OPT도 스템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실습 이렇게 OPT 끝나고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으셔서 EB2 석사 이상이나 NIW 이제 특기자 영주권 이렇게, 그리고 EB3 학사 이상 전문직이라든가 학사학위가 꼭 있어야만 하는 2년 이상 경력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받으셔서 대학 교수나 연구원, 각종 분야 엔지니어, 그리고 문과는 회계, 마케팅, 그래픽, 광고, 패션, 디자인 이제 전문가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면 되지 이분들을 위해 사실 이번 동영상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시청을 그만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업의 두 번째 분야는 전문 기술이 없어도 되는 그 외 모든 분야로서 굳이 표현하자면 일반 사무직과 단순 노무직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학력, 경력 필요 없이 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EB3 Unskilled 비숙련 취업 영주권입니다. 이런 비숙련 취업 영주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요. 본인의 이제 학사 과정의 전공부터가 아예 전문 기술직으로 이제 연결되는 분야의 분들이 있고, 일단은 젊은 시절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자격증을 이제 획득하게 된다거나 더 좋은 회사로라든가 영주권이 있어야지만 이제 더 이제 규모가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분야인 그런 곳에 이제 속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한 한국에서 바로 수속을 진행해서 가시려는 분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언스킬드 비숙련입니다. 숙련직이나 전문직 직원을 뽑으면서 미리 취업 실습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뽑기가 좀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고요. 물론 이민 변호사들이 이제 전문 기술직 쪽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와 사례 공유가 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저는 제 스스로가 다른 분야에서 취업 영주권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러스쿨 가고 미국 변호사 되고 또 시민권 받고 그런 코스, 이런 전략을 밟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EB3 언스킬드로 일단 본인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단순 분야라도 취업 영주권 받는 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도 미국 이민 변호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가고자 하는 그 미국 이민을 바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좀 해당 사항에 있는 그런 취업 영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1 학생 비자로 뭐 미국에 가 계시다가 요즘은 뭐 한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H1B 뭐 취업 비자 떨어질 걸 좀 염려하셔서 미리 언스킬드 비숙련 취업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2, 3학년 때. 뭐 H1B가 뭐 안 됐을 때는 요즘 뜨고 있는 게 사실 H2B 단순직 취업 비자입니다. 이런 비숙련 취업 영주권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조금 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코스를 굳이 밟지 않더라도 하여튼 유학생분들이 요즘은 언스킬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대표적으로 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스킬드 취업 영주권이 꼭 단순 그 노무직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무 보조라든가 일반 사무직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물론 뭐 분야는 어시스턴트 같은 뭐 사무 보조나 뭐 고객 관리,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게 많지만 일단 이렇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꼭 영주권이 있어야지만 이제 취업하기가 좋은 뭐 한국 중견 대기업이든 아예 미국 대기업이든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중요한 카테고리고요. 뭐 여담이지만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일단 영주권 받고 나서든 취득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게 보험 설계사나 부동산 중개인들 꽤 많죠. 그리고 저는 좀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하는 게 론 오피서입니다.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융자 받을 때그 은행에서 전담하지 않고 이렇게 좀 론 오피서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직종에서 좀그 서류 담당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이 업종도 좀 특이하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 노무직은 이렇게 단순한 보조나 뭐 홀서빙, 뭐 매장 물품 관리하다가 영주권 받게 되시면 셰프가 된다거나 매니저급이 되시거나 아니면 아예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비수년 취업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빨리 내가 영주권을 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회사를 그만둘까. 그래서 나는 진짜 뭐 그 조건을 달성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약간 두 가지 이유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취업 영주권 제도라는 게 그 일자리에 지원하려는 미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이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회사에 오래 일하고 오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제 거주하게끔 영주권을 발급하려는 이제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짧게 그만두려는 뭐가 의도가 느껴지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고용주를 통해 진행되는 그런 신청된 영주권 수속일 경우 이민국이든 뭐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이제 마지막에 만나시게 되는 대사관 그 담당 영사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 사례를 조사하고 뭐 미래를 예측해서 그걸 이제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절시킬 확률도 높아지는 그런 좀 위험성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H2B 단순직 비숙련 취업 비자라고 그렇게 한 뭐 1년 정도 일할 그 단순직에서 일할 분들을 위한 취업 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짧게 일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주권까지 발급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후 사정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자 하시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그 일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일이라고 무조건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쌓아온 학력과 뭐 적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 너무 동떨어진 일은 실제로 생각만큼 그렇게 내가
뭐 1년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이민국이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이제 예측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이기도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아무리 일반 사무직, 단순 노무직이지만 이것이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진로 계획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이게 첫 단추로서 잘 끼워 맞춰져서 다음 단추들이 또르륵 이제 맞춰지게 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분야의 고용주로부터 이제 비수료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미국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어떤 뭐 그 분야에서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고 그 주요 산업을 읽어내셨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분들의 이제 회사에서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영주권을 스폰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같은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맞고 그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고 그 분야가 결국 내 분야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 미국의 자영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비숙련 취업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거는 뭐 첨단 과학 기술, 공학 분야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 기술을 이제 습득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거대한 막 조직 안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생활에 나가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가 되시거나 뭐 중소규모 회사에서 일하시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이민 1세대들이 그 결국은 뭐 중대형 기업이나 전문 기술직보다 오히려 많이 그 이민사회 토대를 였던 이제 자영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왜냐하면 비숙련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잘 연구하셔야 되는데요. 한국계 이민자들이 독보적으로 기반을 잡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미용 재료, 뷰티 서플라이나 요식업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또 영주권을 많이 스폰서하죠. 그러니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배우고 영주권도 얻고 본인이 또 그 분야에 이제서 성공할 수 있는 좀 뭐 탐색 기간을 갖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은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뭐 다양한 주요 산업군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자영업으로서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이민자들은 아직 언어적으로 이민 1세대들은 언어적인 약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 기술이 딱 본인이 무기 삼을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있지 않은 이상 결국은 좀 적은 규모의 섹터에서 이제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게 결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큰 조직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막 경쟁에서 계속 막 살아남기 위해서 뭐그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이제 그 분야의 장인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노련미 있게 성공하면서 뭐 또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영업자 이민 부모들이라고 해서 그 자녀분들이 뭐 공부와 무관하거나 그다기보다는 그 자녀분들은 엘리트 전문 기술직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리쿠어 스토어, 술, 와인, 그런 위스키 파는 그런 상점의 사장님 자녀분이 저랑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하고 그랬었는데 하버드 의대 가셔가지고 뭐 지역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막 광고가 뭐 이렇게 기사가 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백화점 세계에서 뭐 푸드코트 안에 뭐 샌드위치 가게 하시는 사장님 자녀분도 실제 제 아는 분이지만 한 명은 뭐 잘 나가는 변호사, 한 명은 뭐 의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 또 그냥 뭐 그 자녀분들도 뭐 개천에서 용 나듯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아무거나 막 해서 한다는 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히려 현실 가능성 있는 이런
자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비숙련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EB3 언스킬드 비숙련 취업 영주권은 학력, 경력, 나이, 성별이 무관한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가능한데요. 급여는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속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연봉이 한 2만 불대 중후반, 하지만 오버타임 급여는 한 1.5배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게 막 육체적으로 고된 노무직이 아닌 경우는 이제 유학생활 마친 이제 젊은 대학생, 젊으신 분들이나 미국에 갓 오셔서 아직 뭐 중간 관리자나 매니저로서 이제 좀 더 높은 이제 연봉을 받기에는 좀 더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분들이 좀 감당하실 수 있는 만한 이제 어떤 단순 일일 경우 이제 잘 맞아떨어지고 회사든 이제 일하시는 분이든 뭐 not bad, 나쁘지 않게 이제 일하실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 내 지원자가 거의 없어야지만 오히려 영주권 수속에는 좋은데요. 이렇게 미국 지원자가 없어야 영주권 1단계 외국인을 고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연방노동부로부터 허가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뭐 전문기술직 쪽 분야 분들이라고 뭐 영주권 또 쉽게 받는 건 아닌데 그 포지션에 이제 미국 지원자들이 많게 되면 이제 1단계가 이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언스킬드는 이 급여가 너무 높지 않다는 게 영주권이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뭐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한 연봉대를 받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오히려 이게 영주권을 빨리 받는 거죠. 전문 기술직 분들보다. 예, 그런 점을 이제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EB3 비숙련 취업 영주권 스폰서해줄 회사를 한인 주요 업종 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영주권 스폰서해줄 회사 입장에서는 현지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만 가지고 누군가를 뽑고자 하는 회사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육체적 강도가 높은 단순직이라든가 뭔가 정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지 채용의 어려움 플러스 한인분들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분들한테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겠다는 것은 그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 자체는 할 만한 수준이거나 연봉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이민자분이 세운 기업이라서 한국분들한테 이민 기회를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뭐 이념이 있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거래처가 뭐 한국계 뭐 이민자분들이 하는 뭐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면에서 그래도 한국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든가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 구성원 중에 이제 한국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면에서 또 역시 뭐 편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분들을 스폰서해 줄 가능성이 높으신 거고 이런 곳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일하시게 되면 결국 한국분들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주도해왔던 그 바로 분야에서 비숙련으로 시작했겠지만 경력을 쌓아 나간다고 해서 그냥 단지 업무가 똑같고 연봉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업무 수준이 높아지면 그 연봉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예 안정적인 직장을 본인만 원하시면 갖게 되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여기서 이제 경력을 오래 쌓으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연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돼서 이 분야에 이제 장기적인 직업을 갖게 되시려면 뭔가 뭐 인적 네트워크도 쌓아야 되고
뭐 기본적인 좀 업무도 알아야 되고 이 산업 이 업계가 돌아가는 구조도 알아야 되는 그런 실습 훈련에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이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든 영주권 받는 분이든 서로 윈윈하게 되는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인 주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탁업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 자료지만 본 내용에 의하면 이 전역의 한 80% 이상의 세탁소는 그 오너분이 한국계 이민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이든 일반 사무직이든 한인분들을 굳이 채용하셔야 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영주권 스폰서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식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이 워낙 요식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E2 사업 비자로 미국에 이제 사업을 하시러 가시는 분들 중에도 요식업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요식업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30, 40대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일단 뭐 E2 사업을 통해서 뭐 식당을 오픈하시는 것보다는 비숙련 취업 영주권을 받아서 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식업은 꽤 괜찮은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식이나 한식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경험을 쌓아서 뭐 본인의 어떤 식당을 오픈한다든가 하면 뭐 경험도 쌓고 직업 기술도 얻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뭐 주방 쪽 경험이 없다 하면 홀서빙이라든가 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던 분들 중에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미국에 또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미용재료, 뷰티 서플라이업이 무역, 도매, 소매 통틀어서 한 80% 이상 역시 한국 분들이 이제 딱 장악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시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건을 매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 규모를 키워서 중대형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화한 곳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영주권 스폰서 하는 채용 공고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뷰티 서플라이 업종일 경우 거래처들, 소매 업체들도 거의 이제 오너분들이 이제 한국계 이민자분들이기 때문에 한국분들을 이제 채용할 필요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하시다가 경력 쌓아서 이 분야가 이제 적성에 맞으시면 점점 연봉 올라가시고 경력 쌓으셔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 되고 우스갯소리로 뭐 미군에서 조금 경력 쌓고 돈 번 다음에 나중에 이제 뷰티 서플라이 리테일 소매점 하나 이제 오픈해서 뭐 은퇴할 때까지 이제 먹고 사는 게 하나의 뭐 미국 생활 방법 중 하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자영업을 뭐 뷰티 서플라이 그 소매점을 하고자 하신다면 뭐 미리 이제 경력을 쌓는 것도 뭐 도움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뷰티 서플라이 업종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포진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업종 중에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회사일 경우 장기적으로 참 비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의 원픽은 뷰티 서플라이, 그 지역적 원픽은 애틀란타입니다. 왜냐면 뭐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나 그 바로 옆에 이제 엘라바마, 몽고메리 쪽에
포진해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가 엄청 크죠. 거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속 제품이라든가 연관 업종이 많고 하청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주재원분들이 워낙 많이 나가 계시고 현지 이민자분들 중에도 이제 연관 업계에 이제 종사자분들이 많아서 한인 커뮤니티가 크고 한국 분들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이제 저도 간간히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대우받죠. 한국 대기업들이 뭐 최근엔 또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라든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도 지금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에 뭐 한국 기업들이 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고용 창출을 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 위상이 좋고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국 학군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치안도 되게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 중에서도 조지아 애틀란타 지역으로 가 계시면 본인이 이제 뭐 뷰티 서플라이 업종을 떠나시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아까 뭐 부동산 중개인 같은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미국 그 메인스트림에서 뭐 할 수 있는 업종을 뭐 애틀란타 지역에서 이제 찾아 나가신다든가 지역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시면 저도 실제로 수속을 많이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뭐 실제 사례도 많고요. 좋은 해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주권 스폰서해줄 한인 회사를 찾는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 이미 살고 계신 친구, 지인, 친척분의 소개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한인 커뮤니티 그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구인란을 이용해서 검색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이제 뭐 도움을 받아서 해 보시더라도 채용이 되셨다 하더라도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 보고 그 인근 지역을 한번 탐방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그 나중에도 확실하고 그 진실된 어떤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직접 한번 회사를 방문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전문 기술직 분야에 계신 분들도 취업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한 5년 내지 7년 정도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직, 비숙련직 취업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 근무하실 그 마인드와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취업 이민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제 취업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1년이 지난 기간에 이민국 직원이 이제 잘 여전히 일하고 있나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요. 직접 방문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와 이런 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미국에서 이제 장기적인 진로를 개척해서 자신의 오랜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비숙련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찾고 그렇게 영주권 수속을 잘 진행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